JY픽! 네, JY가 픽해서 여러분께 솔직한 리뷰를 해드리는 JY 픽 시간인데요. 요것만 해주실래요? JY 픽! 시간인데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네. 모셨어요. 이분을 모신 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스카이라고 부르죠? 스카이 더하기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5관왕을 만들어주신 학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네, 초대해 주셔서 그만 감사하죠. 뭐. 아, 네. 인사 한 번만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대훈 쇼핑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전통 소불고기도 맛있지만 매콤 소불고기도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매워서 못 먹는 거 아니냐고. 저랑은 현대홈 쇼핑 동기고 지금 네. 18년 차 음. 쇼호스트세요. 그래서 현대홈 쇼핑에서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쇼호스트로서 초대한 게 아니라 고3의 학부모 역할을 지금 네. 엄청나게 네. 열심히 해주셔서 네. 서울대. 아유. 어떻게 가요? 나는 버스 타고 한번 가봤는데 합격된 곳을 일단은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서울대 인문광역, 고려대 미디어학부,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네.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까지. 네. 이른바 5관왕.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막 쳐줘야 돼. 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일하시는 그 워킹맘으로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현실이 직장맘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아이의 교육에 매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반면 직장맘들한테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어요.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내 아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아이의 적어도 이것만큼은 교육으로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쭉 밀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꾸준히 네. 매회 봐온 결과 신진아 씨는 일과 아이 빼면 없어요. 남편은 없더라고. 그죠? 아니 남편도 잘 챙겨요. 자, 일단 서울대 인문광역을 그냥 대문으로 우리 걸고 가죠. 서울대를 네. 갈 거죠, 새별이는? 네, 등록했습니다. 그죠? 네, 서울대를 갈 건데 이게 이제 입시가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네. 일단 수능이 1등급이라고 들었고요, 새별이가. 네, 네. 그리고 전교 1등이라고 네, 네. 들었고요. 네. 이건 제가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역 균형으로 지금 네, 학교는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 타이틀? 이런 성적을 갖기가? 사실 저도 저희 아이가 이런 결과를 나올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네. 안 했고 워낙 또 고3 때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결과를 또 예측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아이가 성실하게 살아온 거는 맞아요. 네. 어차피 이제 수시라는 전형 자체가 아이가 성실하게 살아와야지만 그 바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아이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고 그다음에 저 역시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인데 좀 저나 저희 남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네.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네. 학원 선생님들하고는 어땠나요? 학원. 그러니까 어디 저한테 보내셨나요? 주변에서 학원을 어디를 보내냐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대치동. 뭐, 일단 영어는 고등학교 와서 거의 학원을 안 다녔고요. 예? 예.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집 앞에 분당 집 앞에. 저희 집 앞에 어. 5분도 안 되는 거리. 집이 대치동 아니잖아요. 아니 분당이죠. 어, 저희 어. 동네. 제가 동은 밝힐 수 없지만 어, 어. 저희 동네 집 앞에 그 5분 선생님한테 거리. 예, 5분 거리. 왜냐면 저도 사실 그 전에는 학원을 여기로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좀 시행착오를 거쳐요. 학원을 여기로 보내봤다가 안 되니까 어머 저 학원이 아닌가벼 하고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원을 바꾼다고 아이의 성적이 달라지지 않아요. 잠깐만. 예. 그 학원은 그럼 등록비가 한 달에 1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300만 아니에요, 원입니까? 아니요. 아니, 분당에 거기 또 특별한 뭐 학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원들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학교와 그다음에 아이와 이 부모의 삼박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원만 잘 다녀서 성적만 다 된다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스스로 혼자 잘하는 아이는
없어요. 혼자 자라는 아이는 없고 부모가 막 끌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가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일단은 스스로 해야 하고요. 네. 거기에 부모가 서포트를 해주고 네. 또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하고의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주변에 이제 무슨 엄마들을 만나다 보면 어머님들이 어떤 어머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되게 네. 많으세요. 우리 학교는 뭐 이런 걸 안 해줘요.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불만을 표출하거나 그 불만이 어떤 이제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재영 씨도 네.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그 느낌이 있을 때 시너지가 발휘가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다 그치.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그치. 아이들 30명, 각 반에 30명인데 이 아이가 나를 믿어주고 이 아이의 부모님이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잘해주죠.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하신 뭐 것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네트워크를 막 매일 선생님 찾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학교에서 뭐 1학기, 2학기 이렇게 면담 시간이 있거든요. 그 면담 시간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바쁜. 아니, 근데 일하시면서 가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일단 그 면담을 어느 시간에 하실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가능한 시간은 적어요. 그래서 적으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직장 어머님들 배려해서 저녁에 하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진짜요? 예, 그래서 가서 저는 오히려 그런 시간에 선생님들을 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쉽게 아는 서울대를 가려면 대치동 학원을 가야 된다. 네. 뭐, 그래요. 코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 그런 거 안 해요. 스크린캐스트에서 봐서 코디 뭐 이런 저는 걸 그 해야 된다. 드라마 보고 알았어요. 저는 네. 애가 없으니까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거. 네. 코디 좀 있지 않아요? 과장된 거 아니겠어요? 오. 저는 사실 그 실체까지 접근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 입시를 쓸 때 보니까요. 네. 뭐 자소서 쓰는데 몇백이라더라, 네. 뭐가 얼마라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셨고. 네, 왜냐면 저한테도 사실 물론 유혹은 있었어요. 왜냐면 뭐 입시 데이터가 저보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거기에 의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아이와 학교를 믿고 갈 것이냐 저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을 했는데 남편이 야 너는 정말 진짜 대단하다. 사실 남편 주변에 작년에 이제 서울대 의대도 막 가고 이런 분들이 있었고 어디 가봐라 이렇게 추천을 받은 데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사람이 들으면 안 들으면 모를까. 그치. 들으면 마음이 살짝 이렇게 솔깃해지거든요. 근데 가봐라 했는데 저도 약간 내적 갈등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제 아이를 더 잘할까요? 제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부모가 더 잘하죠. 학교 선생님이 더 잘할까요? 그분이 더 잘하실까요? 학교 선생님 잘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또 믿어주시는 분한테 가자. 그러면 여기서 네. 정리. 네. 대치동 보내지 않았다. 코디 쓰지 않았다. 부모님과 아이와 그리고 학교 선생님, 선생님, 네. 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서울대 합격했다. 네, 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네. 해보면 될까요? 여러분, 거기 안 가도 된대요. 이러다 대치동이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지? 예. JYP! 그러면 어렸을 때 뭔가 샛별이한테 특별한 그 습관을 들여줬다든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애를 되게 잘 케어하시는 거를 저는 옆에서 네. 봤거든요. 아이한테도 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주변에 이제 입시 준비하고 아이 키우면서 네.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도움이란 건 뭐냐면 어떤 정서적인 도움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 우리 재용 씨도 저희 딸아이 시험 잘 보라고 막 이것도 사주시고 너무 좋아해요. 마음이죠. 예. 네. 근데 그런 작은 마음이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께 뭔가 돌려드릴 게 없을까 했을 때 그냥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나온 거 맞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부를 잘한다기보다 전 사실 인생을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근데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스스로 살아야 돼요. 엄마가 뭔가를 해주고 이거를 해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아이는 홀로서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게다가 또 맞벌이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를 케어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많이 했지만 이 아이한테 스스로 자기 것을 챙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되게 어렸을 때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책이었어요. 책. 네. 독서. 그래서
어머님들은 아이들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재영 씨는? 초등학교 들어간 때부터. 때부터? 요즘 유치원부터 하지 않나요? 네, 그죠? 조기 교육 이런 얘기 많이 그죠, 하죠. 그죠. 저는 아이 교육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스스로 네, 내가. 네, 그러니까 거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거의 다 빌려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초한지 삼국지까지 다 시리즈 다 빌려서 그냥 문학 작품이건 비문학 작품이건 가리지 않고 계속 읽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요만한 작은 책에 사과가 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과가 쿵? 이런 얘기 해도 되죠? 괜찮죠. 뭐. 네, 별거 없어요. 커다란 네? 사과가 쿵 이런 책이에요. 오, 진짜 재밌다. 별거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어. 아이 배를 만지면서 제 태몽이 이제 예쁜이었거든요. 예쁜아, 엄마가 책 읽어줄게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읽었어요. 그거랑 달림 안녕 이런 책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읽어주고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아이 태어나서도 계속 들으라고 그냥 책은 읽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 책을 사과가 쿵 책을 읽어줬거든요. 아이에 대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안에서 정말 태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청력이 뱃속에서부터 뚫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커다란 사과가 쿵 하면 그 쿵 소리에 까르르 웃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와 이게 힘이 정말 태교의 힘이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임산부들한테 꼭 좋은 생각해라.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듣는다. 특히 남편을 이용해서 남편한테 책 많이 읽어주라 그래라. 진짜 저는 그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과가 쿵이 대박이 나겠는데? Nope. 그러면 태교 때부터 네. 책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듣기로는 집에 TV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은 TV가 없었던 건 아니고 안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제가 쇼호스트인데. 그러니까 TV 모니터 해야 되잖아. 모니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방 가서 조용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일단 누구나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그죠. 집이 들어왔는데 막 지저분하게 있으면 정신세계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집에 들어오면 깔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책을 좋아하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거실에 이쪽에도 책장, 이쪽에도 책장 다 책이었어요. 이만큼 높게까지 다 서재로 만들어. 그걸 다 읽었나요? 다 읽었죠. 왜냐면 제가 책을 절대 안 버려요. 제가 제일 아끼는 게 책이 재산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새별이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을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진짜? 네. 그거를 그러면 아이가 다 읽나요? 아니면 부모가 읽어주나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를 때는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퇴근을 하고 오면 딱 서재에서 딱 해서 이렇게 갖고 와요. 당연히 읽어줄 줄 알고. 제가 왜냐면 어렸을 때 아이를 책을 3권에서 5권을 매일 회사 늦게 끝나고 와도 매일 여행을 갈 때도 매일 그래서 매일 읽어줬었거든요. 아니 여행 갈 때 카메라 챙겨야지 무슨 책을 챙겨요? 근데 왜냐면 이건 아이에 대한 약속이었고 습관이라는 게 참 만들어지긴 너무 어렵고요. 한순간에 풀어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면 네. 애가 몇 살 때까지 매일 책을 읽은 거예요? 아이가? 네.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매일 책을 읽었죠. 잠깐만. 제가 읽어주거나 혹은 스스로 읽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12살인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학습지 같은 거 안 했어요. 네? 학습지 같은 거 안 하고 방과후 선생이 빨간 펜 이런 거 안 했어요? 대신 초등학교 6년 동안은 독서록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썼어요. 독서록? 네, 그건 독서록.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감상문 같은 감상문. 근데 그 감상문을 제가 쓰게 했는데 아이가 그걸 썼어요? 네, 이제 썼는데 그 감상문을 제가 이제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애한테 새별아 오늘은 시로 한번 써봐. 새별아 오늘은 소설로 한번 만들어봐. 새별아 오늘은 편지로 한번 써볼까? 이게 좀 굉장히 다양하게 글을 쓰게 하긴 했어요. 잠깐만. 요즘 그 유치원 뭐 초등학생 부모들은 선행학습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누구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석을 하네 뭐 회화를 다 하네. 이제 유학 보내셨나요? 유학? 아니요. 저희는 한 해 동안 남편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남편이 이제 외국에 1년 정도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네. 4학년 때 딱 1년 정도 갔다가 5학년 1학기 때 왔어요. 4학년 2학기 때 갔다 5학년 1학기 때.
여러분 학원 안 가도 된대요? 아니에요. 성의 말씀 안 해도 되고? 저희 새별이도 학원은 다녔다니까요. JYP!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신진아 씨는 샛별이를 서울대에 보내겠다. 막 이런 뚜렷한 목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나요? 전 일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음. 저는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초등학교 저희 때는 이제 시험이 다 논술고사도 되게 많았고 초등학교 네. 이제 시험 있지만 그 시험 점수에 저는 민감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100점을 맞아와도 혹은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와도 뭐 초등학교 때는 다 100점 맞아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 네. 그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시험은 쉬울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졸업식 때 얘가 나가서 교장 선생님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상이에요? 그때 공부를 잘하는 애한테 주는 상이라는 거예요. 아, 얘가 공부를 좀 하는 아이인가 보구나. 그럼 공부를 좀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졸업식 때.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가 특별하게 서포트해줬던 역할은 따로 있었나요?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1년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을 갈 수 있었잖아요. 밤새면 갈 수 네, 있었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서요? 네, 특히 뭐 수시 정시로 나뉘어지면서 정말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가 입시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 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아이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희 중학교에 국제협력 동아리라는 게 동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애가 굉장히 성격도 활발해졌고 영어는 뭐 당연하고 공부 내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공부 내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아이가 공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좀 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그 동아리였어요.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기는 동아리였었거든요. 중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는 그럼 특별히 부모로서 더 서포트 특별하게 해줬던 건 있나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저도 실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를 이제 중학교 때 특목고를 보내려고 시험을 봤어요. 아 특목고 그죠. 거기 가면 뭐 대학 잘 간다는 뭐 네. 이런. 네.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분당 일반 고등학교인데? 중학교 때 그 어. 분당 일반 중학교에서 특목고를 가는데 시험을 봤었죠.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JYP! 고등학교 때는 그럼 특별히 부모로서 더 서포트 특별하게 해줬던 건 있나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저도 실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를 이제 중학교 때 특목고를 보내려고 시험을 봤어요. 아 특목고 그죠. 거기 가면 뭐 대학 잘 간다는 뭐 네. 이런. 네.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분당 일반 고등학교인데? 중학교 때 그 분당 일반 중학교에서 특목고를 가는데 시험을 봤었죠.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중3 겨울 때 좌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아, 내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당황하고 저희도 너무 당황해서 중3에서 고1로 넘어오는 겨울방학에 방황을 좀 이제 방황 아닌 방황을 저희 가족이 한 거죠. 아 중학교 때 성적도 좋았어요? 좋았으니까 워낙 또 했으니까 그래서 스페인 여행 가면서 애 달래주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했는데 정말 고등학교도 운이 없었던 게 분당은 18개까지 그 지망을 써내요. 그래서 1지망부터 18지망까지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스페인 여행 가서 그걸 써내라 그래가지고 왜냐면 떨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써냈는데 일단은 분당에서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그 좋다고 하는 그 대학 진학률이 좋다고 하는 학교를 넣었어요. 1지망으로. 그다음에 집 앞에 있는 학교를 2지망으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3지망을 내가 어디를 넣었지? 3지망은 또 분당에서 꽤 그래도 한다는 학교를 넣었어요. 4지망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여기는 다 1지망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5지망에 여고를 넣었어요. 여기가 다 안 되면 여고로 가면 되겠다. 근데 이 4지망에 걸린 거예요. 덜컥. 근데 저희 학교 애 중에 여자애 중에 저희 아이 혼자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친구도 최악인 없이. 거죠. 최악인 거죠. 저희는 거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저희는 멘붕이었고 아이는 거의 뭐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반장을 한번 해봐라. 왜냐면 아이가 중학교 때 다 계속 반장을 했으니까 또 반장을 한번 해봐라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절대 싫대요. 누가 자기를 뽑아주겠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반장을 뽑지 않아. 자신감을 가져. 네가 마음을 담아서 네가 입안에서 하고픈 걸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진심을 바라봐 줄 거야. 그래서 계속 나가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떡볶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햄버거 요즘에. 사주면 되는 요즘 애들 안 그래. 안 그래? 예. 안 그래? 내 딸 다르네요. 그래서요. 근데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네. 나갔어요. 반장 선거에. 예, 나간다고 이렇게 했어요.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네. 예, 이제 연설을 하는데 반 아이들 절반 이상이 3분의 2가 이 아이를 뽑아줬어요. 또 쇼호스트 화법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3년 생활을 해보면서 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저도 몰랐어요. 아, 얘가 생각이 이렇게 깊었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3년 동안 계속 반장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3년. 근데 고등학교 얘 별명이 영원한 반장이에요. 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네. 인간 자판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 자판기가 뭐냐면 빵셔들 아니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열이 받아서 아침에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배가 고프거나 할 때 내가 그 편의점 가서 네. 아침에 가는 길에 사가지고 가겠다. 그걸 했어요. 그래서 누구 거를? 반 친구들 거를. 근데 반 친구들이 진짜 보내 문자를 보내서 반장한테? 네, 그래서 아이가 그걸 또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편의점 가갖고 그걸 또 사가지고 갖다 주고. 저 엄마 입장에서 되게 그렇잖아요. 저 잠깐만요. 왕따 아니죠? 아니, 근데 얘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자기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라고 해요. 법과 정치 과목은 애들이 이제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그걸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요점 정리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막 하는 거야. 너 뭐 하니? 애들 이거 요점만 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내신 시험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자기가 이 족보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에이, 잠깐만. 그 족보를 다 그게 거의 20장이 한 사람당 20장. 그거를 갖다가 애들한테 다 그냥 나눠줬어요. 팔아야지. 우리끼리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선 저희가 공부를 생각을 하면 내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아니, 남들 못하고 내가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도 사실 이렇게 하면 욕하실지 모르지만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너는 너만 공부를 하면 30분에 끝날 걸 이 정리를 하면서 하루 종일 하게 된다. 일단 시간도 뺏기지만 이게 너네 반 애들한테만 가겠냐. 너의 경쟁자 전교 2등, 3등, 1등 다투는 애들한테도 이게 갈 텐데 너는 왜 이런 수고로움을 하냐. 그랬더니 걔는 자기는 이게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엄마 내가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나는 더 기억할 수 있고 내가 시간은 더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시간을 더 쪼개서 공부를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구나. 천사구나. 특별히는. 또라이. 고집도 세고. 그래서 내가 이게 본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되게 고집했던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이 아이의 어떤 진심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생기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 샛별이와 고집이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의 고집들이 있는데 그 고집이 나중에 3년 동안 쌓아놓은 그 생기부를 훑어보니까 얘가 그렇게 나한테 개기고 고집 피우고 엄마 말 안 듣고 막 하더니 그래도 애가 자기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아이의 역할도 되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이 샛별이의 역할은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럼 샛별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몇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오픈될 수 있나요?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나요, 샛별이? 그러니까 이제 과외 활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과외 그러니까 활동. 학교 교회 활동. 이제 보통 그 생기부를 풍성하기 위해서 학교에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생기부 장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의 원칙은 뭐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기도의 프로그램에 어떤 게 있냐면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단은 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대학을 가기 위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들 교육, 대학에 열린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 좀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4번을 다 꿈의 대학을 수강을 한 거예요. 아마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아시지만 그거 수강 안 한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뺏기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면 학원을 또 못 가잖아요. 그죠. 저희는 뭐 학원 다행히 많이는 안 보냈지만
학원을 못 가는데 그만큼 얘가 내신 시간이 뺏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예를 들어 뭐 스토리텔링으로 쓰는 기호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서 배우고 새별이가 그 저기 뭐야 제2외국어를 중국어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일본어가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클러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타 학교에 그 교과 과정이 있으면 그걸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들어도 돼요. 다른 학교 와서. 대신 정규 과목으로 이 아이 생기부에 들어가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솔직히 얘는 이걸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중간 기말을 봐야 되잖아요. 다른 애들은 9과목 볼 때는 10과목을 봐야 되잖아요. 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하고 싶은 공부를. 거리도 먼데. 그러니까. 근데 얘가 그리고 중국어인데 일본어 회화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내신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근데 우겨서 봤어요. 그래서 일본어 회화를 가서 수업을 듣고 히라가나도 모르고 가타카나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 왜 오신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 거기서 히라가나를 모르고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본어 배울 수 있겠니? 회화 배울 수 있겠니? 그치.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했다고.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의 아이가 주도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저는 뜯어 말렸지만 아이는 주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가 되게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되어지는 습관과 환경. 결국은 그것이 아이가 스스로 고기를 잡게 간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옆에서 봐온 결과 되게 이런 표현 써도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부모 같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교과서 우리 땐 도덕책 있었잖아요. 이런 식 나온다? 이거 중학교 때도 있어. 있어요? 그 도덕책에 나오는 아이 같았고 도덕책에 나오는 학부모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나라고 부르는데 누나가 되게 철저한 사람이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누나를 안지 한 18년 정도 됐는데 18년 동안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었고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거기에 아이가 되게 잘 따라준 게 아닌가. JYP!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사실 집에서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애 정보를 얻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요즘은 부모님들은 사실은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죠.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새벽에 나왔다 밤에 그러니까. 나왔다가 일요일날 나왔다 토요일날 나 나왔다 오늘도 새벽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 사실 방송이 되게 많거든요. 잘 나가는 쇼호스트라서 방송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쇼호스트 생활할 때는 일도 딴지를 못했었거든. 그쵸. 저희가 진짜 불규칙한 스케줄이라.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워킹맘으로 그렇게 퍼펙트하게 일을 하면서 애를 서울대까지 보낼 수 있었던 워킹맘을 하면서 애를 그렇게 뒷바라지를 특별하게 했던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제가 이제 워킹맘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아이한테 내가 뭔가를 항상 전화로 하고 뭔가로 이렇게 너 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적어도 하는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안 하면서 왜 그래? 예를 들어 그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너 스마트폰 보지 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TV부터 없앴다 그랬잖아요. TV를 보지 않으면서 TV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보면서. 제가 첫째 새별이를 독서로 교육을 시키니까 저는 사실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아이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지라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하고 한 건 없어요. 그냥 진짜 책을 읽어줬던 건 내가 직장맘인데 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읽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아팠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2-3시간 방송하고 나면 목이 저희 죽잖아요. 목이 터져서 갈라져 나왔을 때도 했어요. 오늘은 그만해. 그리고 이게 여행 갈 때 짐을 싸면 책가방이 한 짐이니까 그거는 갔다 와서 읽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아이랑 약속한 거잖아요. 제가 읽어주기로 매일. 애도 원치 않지 않았을까? 해변 가서 놀고 싶은데 근데 어디서 책을 읽어야 돼. 한 번 더 읽어줄 때 더 읽어주세요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더 읽어주세요 하는 애들 그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한테 책을 막 읽어줘. 진짜 재밌게 읽어줘 보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읽어줘 보세요. 그 아이가 더 읽어달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들 100이면 100 더 읽어달라 그래요. 그럼 하루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정해놓기도 했었어요. 한 항상 시간 자기 이상. 전에. 아니 항상 자기 전에 자기 권수로. 전에? 네, 항상 자기 전에 응.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3권, 조금 지나고 뭐 조금 더 이제 글자 수가 저기 지금 5권, 혹은 뭐 3권, 3권에서 5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럼 새로 맨날 다른 걸 읽어줬어요? 저는 너가 한 권 골라와 오늘은 엄마가 한 권 고를게.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책. 그 책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그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 편독은 나쁘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 책을 볼 때마다 이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거기서 흥미를 느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주세요. 엄마의 뜻대로 얘는 과학책 너무 안 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야 이것 좀 읽어 하면 애들은 거기서부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조기 교육 때 읽어줘서 되게 만족했던 책 같은 게 있어요? 뭐 추천 도서 뭐 이런 거 괜찮나? 그러니까 추천 도서 저희 때 어. 그러니까 읽어준 건 아니고 네. 아이가 읽어서 정말 네. 좋아했었던 게 네.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과학 법정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과학 법정 시리즈 책이 되게 두껍고 많아요. 근데 되게 과학 이야기를 과학 수학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게 풀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뭐 어머님들 너무 잘하시지만 와인은 다 좋아합니다. 와인은 만화책이거든요. 아 맞아. 저희 아들은 화장실에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게 Y책이었어요. 화장실 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꼭 가져가는 게 Y책. Y는 그래서 국민도서라고 불려져요. 근데 의외로 Y 내용들이 되게 좋거든요. 어렸을 때 일단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생각의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텃밭을 만들려면 창작도서를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 책도 되게 많이 읽어줬었고.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좀 엄마들이 시간 내서 독서 시간만 조금 가져주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습관이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새별이가 공부하면서 부모가 또 특별하게 뭔가 해줬던 거는 있을까요? 그때 애를 습관을 잡을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막난이죠. 네, 그때는 잡으려고 하면 이제 집안에서 이제 칼부림 나죠. 그럼 어떻게 제가 할 수 부모로서 있는 건 일하면 워킹맘으로서 저는 이제 아이한테도 항상 그 고3 수능 보는 그 날까지도 항상 마지막까지도 새별아 네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건 건강과 멘탈이다. 그리고 고3이 되게 힘들거든요. 고3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깨지는 시기예요. 다른 애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죠. 시험 날짜는 얼마 안 남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3 딱 들어올 때부터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건강과 멘탈이야. 이 2개. 근데 건강은 엄마가 챙겨주고 네가 먹는 밥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멘탈은 네 스스로 관리해야 돼.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꾸준히 했는데 이제 건강 관련해서는 건강 그럼 뭘 특별히 뭐 먹였다던가 먹였죠. 제가 먹였어요?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방송을 하는 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비타민 C랑 비타민 D랑 그다음에 비타민 B군.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와 하셔도 이거 PPL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 얘기해도 돼요? 우리 유재석 오빠가 하는 영국산 비타민 C. 나 그거 파는 거 있어. 그것도 내가 팔아요 요즘에? PPL이네. 그래? 우리 거 팔아요. 그게 그래요? 고려온단 비타민 C. 고려온단 비타민 C 가장 쌀 때 제가 사죠. 저기 있는데 저기. 나도 이따 좀 줘. 알았어. 그다음에 임팩타민. 임팩타민. 비타민 B군이거든요. 저 그거 일부러 막 그 종로 가서 사요. 거기가 제일 싸니까. 그치 종로 종로가 약국 쪽에. 종로 3가 거기. 저희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지금 다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다음에 홍삼. 홍삼. 네. 홍삼은 어렸을 때는 함수화를 이제 먹였고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간장에서 나오면 보면 홍삼 정마일드라고 그래서 그게 꿀 반 정 반이에요. 사실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한 숟가락씩 그거 매일 먹어. 나 진짜 나 정말 정관장에서 나 상 줘야 돼 이런 얘기. 왜?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우리 남편도 먹고 저희 애들 다 꾸준하게 먹는데 저희 딸아이가 독감 걸린 애랑 같이 이 팥빙수를 먹은 거야. 얼마나 겁났겠어요. 독감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고3이었어요. 안 걸렸어. 면역력 정말 나 그 건강 있잖아 우리 애들은 감기로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정관장 홍삼전 말들 먹이면 서울대 간다. 타이틀. 진짜 이거는 저 하나도 정관장 업체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홍삼이 전 좋은 것 같아요. 홍삼. 그리고 그다음에 고3 때 엄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공진단. 그런 거 알죠. 공진단이 이제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육미 공진단이라고 있어요.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딸 수능 준비하기 한 50일 전부터 제가 2달 이상을 꾸준하게 먹였어요.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육미공진단? 동수원에 동수원에 동수원? 뭐 경희 용한의원인가? 아무튼 아, 이거 PPL인 줄 아시겠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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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받은 거 없어요. 네? 날 줘. JYP 또 하나 멘탈. 이 멘탈 멘탈.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멘탈은 네. 사실 저기 책이랑 갖고 나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성당 다니고 카톨릭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네. 책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성당에서 네. 이때 말씀드렸던 전시몬 신부님. 그러니까 타본당에는 뭐 한 60일, 5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 분당은 전시몬 신부님이 100일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람은 작심삼일이거든요. 맞아. 그럼 중간에 마음이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뭐였냐면 맨 앞에다가 저희 아이 사진을 붙여놓고 요건 이제 사진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네, 사진을 붙여놓고 기도를 할 때 이 아이 사진에 이렇게, 이렇게 손을 대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이 문자를 매일 100일 동안 보냈어요. 그 신진아 씨 카톡에 맨날 올라왔던 네. 그거죠. 그걸 처음에 제가 제 카톡에 올렸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대문 사진 맨날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걸 안 해놓으면 나와의 약속이 무너질 것 같아서 가자 끝까지. 그게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아이한테 제가 이제 계속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아이도 그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어떤 날은 기분 나쁘게 아침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다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아이가 또 눈 녹듯이 그 마음이 이제 가는. 저도 사실 사춘기 때는 거의 뭐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 하루 쌓이는 게 아이한테 그 멘탈에는 되게 도움이 됐었나 봐요. 이걸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적어도 내 아이가 흔들리고 싶을 때 이걸 보면서 힘을 얻을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100일 끝나고 나서 9일 기도라 그래서 저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그게 이제 한 54일 기도거든요. 쭉 해오고 있어요. 왜 대학 갔으면 됐지 뭘 또 기도를 해? 사실은 대학 간 것도 중요하지만 가고 나서의 그 감사의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JYP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리고 이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된 부모님들에게 일단 수험생에게 네. 한마디 해줄 얘기가 있다면? 되게 힘들죠. 저희 아래층 아이가 이번에 고3이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아유 잘하고 있어?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 아이한테도. 근데 수험생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반신반의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 할 수 있어라서 자신감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히 좋은 성적 나와요. 근데 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조금 공부 덜 했는데 괜찮을까? 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많이 흔들려요. 수능날 완전 성적 떨어지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잘 달려왔고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믿고 쭉 하세요.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학부모에게 수험생 부모님에게 또 선배로서 서울대를 보낸 선배 학부모로서 그러니까 저를 서울대를 보낸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를 키운 선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는 만큼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때로는 거짓말쟁이도 돼야 돼요. 안 예쁘거든요. 되게 불성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너 잘하고 있어. 굉장히 잘하고 있어. 끊임없이 뭐 이렇게 애정 표현도 해주고. 제가 이것도 왜 갖고 나왔냐면 종교가 있으시면
사실 제가 이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 제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힘들 때 기도하면서 아이한테 미웠던 마음이 여기서 눈노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좋은 말이 나가고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더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매일 저는 아이들이랑 매일 이제 매주 성당을 가는데 종교 활동을 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저처럼 이렇게 하다못해 편지라도 아이한테 쓰시면서 뭔가 꾸준하게 일관되게 널 위해서 내가 응원하고 있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담아두시 마시고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JYP! 자, 오늘 진짜 어렵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뭐 마음의 위로도 됐을 거고 그리고 뭔가 애를 좋은 대학 그죠? 대학은 중요하니까. 근데 좋게 바람직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답을 조금은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뭐 이제 그 새별이 어머니, 새별이는 가명입니다. 네. 새별이 어머니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과외가 궁금하다 제가 그럼 토스를 해드릴게요. 그것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새별이 어머니는 현대홈 쇼핑에 그 쇼호스트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뭐 중간에 상품 막 나갔는데 어쨌든 되게 건강기능식품, 생활, 뭐 교육 이쪽은 완전히 타의 추적을 돌아가니까 그런 상품 제가 PPL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믿고 사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 인사할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뭐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는 많이 모르겠네요.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저희 오늘 얘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은 저희 채널은 이런 채널은 아닙니다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종종 들를게요. 들어 또 와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안녕. 구독해주세요. JYP